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데 안 곱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다들 잘 지냈죠? 자, 저번 주 확률에 대한 문제 19번 문제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 문제가 약간 이런 시각으로 한번 볼까 합니다. 수업용 요 부교 여기 다 나오고 있으니까요. 잠만 기다리면 아마 줄 겁니다. 자, 볼게요. 확률 실력 연습 문제 19번을 보시면 자리가 이렇게 있죠. 의자가 1, 2, 3, 4, 5, 6 이렇게 있고 사람이 A, B, C, D, E, F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얘들이 이 순서로 뭐예요? 주사위를 던진답니다. 그래서 요 순서로 요렇게 주사위를 던집니다. 됐죠? 자,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될 거냐 라는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 이 문제가 그렇게 과하지 않은 게 상황을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관찰을 해보면 아,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하고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A도 주사위 한 번 던지고 B도 던지고 C도 던지고 E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전체 경우는 뭐가 됩니까? 6의 6제곱이 되겠죠. 맞죠? 분해. 자, 어떻게 되냐면 일단 빈 의자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뭐지? 빈 의자가 발생한다는 건 겹치는 애 2명이 발생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 겹치는 애 2명을 우리가 뽑아주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6C2 하면 됩니다. 자, 뽑고 나면 끝인 게 먼저 주사위 던진 애가 앉고 이후에 주사위 던진 애가 어떻게 된 거야? 그냥 걔가 못 앉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순서는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자, 이제 그래서 그 의자, 어때요? 못 앉는 사람 2명 겹쳐서 못 앉게 되는 상황, 못 앉는 상황에 대해서 확정이 났죠? 됐나? 자, 근데 어떤 의자가 빈 의자인지를 우리가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곱하기 뭐 해야 돼요? 6을 해야 됩니다. 얘는 빈 의자를 설정하는 상황이죠. 됐나? 빈 의자를 설정하는 상황입니다. 빈 의자 설정. 이거는 빈 의자가 몇 번이냐? 됐죠? 그럼 봐요. 처음에 A와 B가 선택이 됐어. 그래서 B는 일단 못 앉아. 그래서 3번이나 의자가 빈 의자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못 앉아. 그럼 나머지 A, C, D, E, F라는 5명이 1, 2, 4, 5, 6이라는 자리에 순서 있게 앉으면 되겠죠. 그래서 몇 팩토리얼? 5 팩토리얼 하고 계산하시면 되지. 됐어요?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에요. 알겠나요?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저번에 했었던 거와 동일합니다. 6의 6제곱분의 일단 어떻게 해요? 빈 의자를 먼저 설정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빈 의자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6가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빈 의자를 먼저 설정한 겁니다. 이게 빈 의자 먼저 설정.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빈 의자에 앉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할 건데 어쨌거나 어때요? A는 몇 가지? A는 무조건 앉는 애죠. 맞죠? 그래서 A가 앉을 수 있는 상황은 몇 가지야 일단. 이거 빈 의자는 일단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봐요. 이건 떼고 A부터 할게요. A가 먼저 앉을 수 있는 상황 몇 가지? 6가지. 그렇죠? 그래서 A는 무조건 앉을 수 있는 상황이 6가지입니다. A가 앉는 상황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A가 어떻게 앉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맞죠? 일단 A가 앉는 의자 6가지가 확정 났죠. 그러면 남은 거 몇 개 남아요? 5개 남죠. 그러면 5개 의자 중에서 이제 빈 의자를 우리가 확정 지어야겠지. 맞죠? 오케이?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봐요. B라는 애가 A의 자리에도 똑같이 배정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황이 되는 거예요. A가 지금 6가지야. 그럼 B가 A랑 겹칠 수 있는 상황 한 가지가 되거나, 또는 B가 A보다 다른 자리 5가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A, B야. 자, 그러면 B는 이제 앉는 게 없어요. 나머지 C, D, E, F는 어떻게 돼? 여기서는 그냥 5팩토리얼 이렇게 곱하고 끝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맞잖아. C가 5가지, B 어떻게 5, 4, 3, 2 해서 마지막 남는 의자 빼고. 됐죠? 그러면 C가 앉는 경우는 뭐가 돼? 또 한 가지가 되거나, 또는 뭐야? 여기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돼? 남은 자리 몇 자리? 4자리니까 4팩토리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곱하기 4팩토리얼 되고, 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4, 3, 2로 끝나는 거죠. 여기 뒤에는. 그래서 4팩이라 할게요, 그냥. 알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D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냐? D에 대해서? 자, D에 대해서도 여기가 어떻게 돼요? D 자리가 1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되나요? 그럼 여기는 D에 뭐가 곱해지고 3팩 이렇게 곱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E라는 놈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한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빈 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얘는 2팩토리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가 앉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아, DDD. 됐죠? 오케이. 자,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자 2개가 남았어요, 여기는. 맞죠? 의자 2개가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미 어떤 상황이냐면 잘 봐요. D까지는 앉았어요. 그럼 A, B, C, D 앉았으니까 4자리가 앉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은 2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같은 자리를 이렇게, 맞죠? 이 중에 같은 자리를 선택해 버렸을 거예요. 맞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같은 자리를 선택하게 됐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나머지 얘가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얘가 2팩토리얼로 A, B, C, D, E가 앉았으면 나머지 F는 앉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얘는 한 가지로 이렇게 끝나는 상황이 되겠죠. 됐나요?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5 곱하기 5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5가지잖아. 하나, 둘, 셋, 넷, 5가지. 아, 미안. 6 팩토리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5개의 몇 팩토리얼? 6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됐죠? 자, 여기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봐봐. 순서가 어떤 상황이야? 앉는 애 순서가 고정됐잖아.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앉는 애 순서 고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뭐 해줘야 돼요? 빈 의자의 배정이 2개 된 이 애들을 뭐야? 2분의 1배 해줘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야지 비로소 완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한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어차피 빈 의자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명이 겹쳐야 됩니다. 그래서 2명을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야? 뽑아요. 대신에 거기에 어때요? 한 놈은 못 앉고 한 놈은 앉을 수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순서는 곱하지 않아요. 거기에 어때요? 빈 의자 하나 설정해주고, 남은 애들의 빈 의자를 뺀 5자리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나열을 해주면 돼요. 5 팩토리얼. 됐나요? 그렇게 해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108분의 25 하고 답이 나와요. 됐죠? 그래서 19번은 생각보다 겹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니까 중복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오케이? 자, 오늘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포커스 1. 조건부 확률과 곱셈 정리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조건부 확률이란 게 뭐니? 말 그대로 조건이 깔려 있는 전제 하에 확률을 구하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건부 확률의 계산은 어떻게 하냐? P, B by A 뭐 이렇게 하지. P, B by A 뜻이 뭐예요? 그치?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죠. 자, A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 사건이 발생할 확률. 됐나요? 자, 그럼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은 표본 공간 S가 이렇게 있어요. 자, 표본 공간 S 안에 A 사건과 B 사건이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A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A 사건이 일어났던 전제하에 B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 어디야? 요 안에서 이해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요? 요게 NA분의 NA교 B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시험에서는 이게 경우의 수로 주어지진 않죠. 확률이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표본 공간 S를 전체 분자분모 나누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NA 그렇죠. 그래서 NS분의 NA교 B. 그래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얘는 PA분의 P의 뭐예요? A교 B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P, B, 바 A 막대기를 영어로 바라 하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읽을 때도 있고 P, B, 기분 A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알겠죠? 근데 그거는 외국식 표현이고 그러니까 B가 A에 속하잖아. 기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인 P, B 바 A 하면 PA분의 P, A교 B 이렇게 공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생된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파생된 내용이 곱셈 정리죠. 곱셈 정리는 말 그대로 어때요? 두 상황을 어때? 경우의 수나 또는 확률을 곱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수식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곱셈 정리가 뭐냐면 곱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하는 건데 이 곱사건에 대해서는 뭐야? P, A교 B잖아. 동시에 발생할 사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저기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P, B 바이에다가 어때요? P, B를 이렇게, PA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또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P에 뭐예요? A 바 B 하시면 얘는 PB분의 PA교 B 이렇게 되겠죠. 됐죠? 또 똑같이 어떤 식으로 표현 가능해요? 이거 P의 A 바 B 곱하기 PB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자, 근데 이런 공식이 솔직한 말로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무쓸모야, 무쓸모. 알겠죠? 여러분들 내신을 할 때나 수식 계산 이럴 때만 사실 쓸모가 있지. 실제로 수능에서 문제를 풀 때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선생님 왜 그런가요? 왜 쓸모가 없다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문장에서 P, B바이가 어쩌고 PA가 어쩌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지 않거든.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곱셈 정리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정 사건에 대한 확률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연속해서 뭐 잇따라 발생한다 하죠. 사건이 발생하거나 또는 어때요?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의 상황이 나와 있으면 그냥 그 확률을 뭐 하는 거야? 곱하면 돼요. 그냥 계산을 확률 곱하기 확률로 끝내는 거야. 선생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 우리가 감안해야 돼요. 이런 상황 자체가 포함된 상황에서 이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문장형으로 문제 나오면 연속해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거나 동시에 발생하면 그 확률과 확률, 그 사건의 확률과 확률을 곱하면 끝이에요. 끝. 알겠어요? 그래서 문장형 문제에서는 그냥 곱하고 끝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그냥. 됐죠?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분류와 확률에 대해서 하기 전에 그러면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문제를 풀까요? 그럼 역시 이렇게 식을 외우냐? 아닙니다. 자, 얘들아.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때는 그냥 확률의 계산 원리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냥 뭐뭐 할 때 하고 문제에서 주어지죠. 뭐뭐 할 때 이렇게. 빡! 끄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전체 경우. 전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 뭐뭐 할 확률 해서 나오면 그때 그 확률을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때 그 확률. 알겠죠? 자, 그러면 봐봐요. 확률을 구할 때는 이 자체가 뭐야? 전체 표본 공간에 대해서 경우를 구했지. 기억하셔야 돼. 확률을 구할 때는 이 전 사건을 구할 때가 표본 공간이었단 말이야. 알겠죠? 확률을 구할 때는 이때 전 사건에 대해서 요는 표본 공간에 대한 확률을 구했다면 조건부 확률은 요 전 사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표본 공간이 아니에요. 표본 공간에 뭐야? 부분 집합이 될 겁니다. 표본 공간에 부분 집합. 그러면 그 사건은 당연히 어때요?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의 뭐가 되는 거야? 부분 집합으로 계산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죠.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들은 못 들어볼 용어긴 한데 전확률 베이지 정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에서 매번 나오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거 있잖아. 암 걸린 환자가 있어요. 암 걸린 환자가 뭐 치유를 한대. 진단을 한대. 그러니까 암 걸린 환자를 실제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얼마고, 암에 걸리지 않은 애를 암이 걸렸다고 뭐 진단할 확률이 얼마다. 암 걸린 애가 몇 퍼센트고, 암에 안 걸린 애가 몇 퍼센트야. 그러면 이런 거지.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했을 때 실제 그 환자가 암에 걸렸을 확률 뭐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고. 암 환자가 있어요. 0.1%가 있다. 이거 1%가 있다 할게. 그냥 10%. 암에 걸리지 않은 애가 90%라고 할게요. 암 걸린 사람을 암 걸렸다고 진단한 암암 진단. 진단을 할 확률이 0.8%고 80%.
암에 걸리지 않은 애를 암이라고 진단할 확률이 0.1이다. 뭐 이렇게 나올 거야 문제에서. 그러면 암에 걸렸다고 진단했을 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암 걸리지 않은 애를 암에 걸렸다 진단하면 두 개 어때요? 연속해서 잇따라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니까 확률을 곱하고, 암 걸린 애를 암에 걸렸다 진단한 상황이니까 또 역시 연속해서 잇따라 동시에 발생 확률을 곱하지. 그럼 이게 전체 사건이죠. 맞죠? 그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인 어때요?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요 전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럼 베이지 정리. 그 안에서 뭐야? 실제 암에 걸린 애는 암에 진단 걸렸다는 것을 곱해서 분자에 올리면 된다 그 말이잖아. 알겠죠? 그러면 결국 얘는 뭐냐면 어떻게 되면 이런 문제의 거의 대다수가 이거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요 케이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냥. 알겠죠?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조건부 확률은 항상 그런 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하는데, 포커스 2를 보시면 조건부 확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상자 A, 상자 B 이런 거 있죠. 얘를 분류를 좀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뭐니라고 하면 상자 A다, 상자 B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때 걔들을 곱하지 않아서 틀리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포커스 2번.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분할과 확률, 분류와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뭐 P, B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식을 어떻게 쓰고 P, A교, 뭐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 복잡한 1번, 2번 식 있지. X 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잡하게 식을 계산하는 게 아니야. 얘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분류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뭐냐면 상자 A에서 뽑을지 상자 B에서 뽑을지에 대한 상황, 또는 뭐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일대의 상황, 뭐 그런 식으로 처음에 문장의 제일 앞에서 시작하는 인트로 부분에서 분류의 상황을 문제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분류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각각의 상황의 확률의 합이 1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이 각 상황에 대한 확률의 합이 1이 되는지를 우리가 판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상자 A에서 뭐를 뽑는다. 상자 B에서 뭘 뽑는다. 뭐뭐 할 때 상자 A의 확률 이런 식으로 문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앞에 뭘 곱해줘야 돼? 2분의 1이라는 분류에 대한 확률을 곱해주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알겠죠? 또는 뭐 동전은 주사위 하나를 던져서 뭐 6의 배수, 3의 배수가 나오면은 뭐 몇 번 뒤집고, 알겠지? 또는 뭐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 몇 번 뒤집는다. 이렇게 해서 분류라는 것은 문제의 조건이 달라지는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문장에서 이게 분류 상황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분류 상황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상황별 확률의 합이 얼마? 1이다. 이런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냥 확률은 그냥 전체 확률분의 그 사건을 구하면 되지만 이 조건부 확률에서는 분류의 확률이 빠지는 상황에서 확률이 달라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알겠죠? 분류의 확률이 필수로 포함돼야 돼요. 알겠죠? 2분의 1일 때는 상관없다니까. A 상자냐 B 상자, 그거는 사실 분류의 확률을 곱하지 않아도 답은 나와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했지. 3의 배수일 확률, 3의 배수가 아닌 확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캐는 문제. 그런 식에 나오면 분류의 확률을 곱하지 않았을 때 문제의 풀이가 아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건부 확률에서는 이 분류의 확률이 꼭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별표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 집합의 연산이나 확률의 연산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죠?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실 텐데 아직도 이 독립과 종속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좀 있어서 한 번에 끝낼 예정입니다. 일단 첫째, 독립이란 말은 배반이란 말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알겠죠? 독립은 배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혀 배반 사건과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사건 A, B 서로 독립이다. 얘는 뭘 의미할까요? 자, 이렇게 딱 못 박으면 서로가 서로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에요. 알겠어요? 서로가 서로 발생하는 경우의 수에 또는 확률이라고 해도 되죠.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 무슨 소린지 봐요. 동전과 주사위를 던져. 동전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앞뒤야. 주사위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1, 2, 3, 4, 5, 6이지.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니? 안 주죠. 자, 박스 안에서 공을 꺼낼 겁니다. 갑과 을이 같이 공을 꺼내요. 근데 갑은 뽑고 나서 다시 어때? 박스에 넣는데. 그러면 을이 뽑을 때를 리셋하고 뽑는 거 아니야. 갑이 뽑은 행위가 을이 뽑는 행위에 영향을 주냐? 안 주죠.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뭐라? 독립이라고 불러요. 그럼 독립을 어떻게 판별할 거냐? P의 B바 A 했을 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동글 별표 B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B의 확률을. 알겠죠? P, B바 A는 P, B의 확률 B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거를 확인하는 거야. 근데 A가 발생했다는 전제에 B가 어떻게 발생하냐 이거를 묻는 거잖아. 근데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가 발생을 하든 안 발생을 하든 PB는 발생하는 사건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A랑 전혀 관련 없이 발생하는 사건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는 뭐 PB가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식이 어떻게 전개돼요? P에 어때요? A 교 B 얘를 뭐야? PA로 나눈 PB바 A 해서 요 나온 게 PB 그대로 나오는 상황이니까 어떤 식이 탄생합니까? PA와 PB의 곱이 PA 교 B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됐어요? 제 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떤 걸 결론을 낼 수 있냐? A 사건과 B 사건의 관계가 서로 독립입니다. 독립사건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의 PA, PB에 동시에 발생할 곱사건은 PA와 PB의 곱이랑 똑같다 했을 때 얘가 어떤 관계가 있자면 서로 필요 충분 조건 관계가 되는 거야. 이렇게나 다 어때? 성립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AB 독립, 이렇게 해도 이런 관계 성립.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 충분 조건 관계라는 것을 알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가 많이 응용이 돼요. 단 수능과 평가와 모의고사에서는 얘에 대한 참거지 판별이나 얘를 단순히 계산하는 것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3학년 때 내신하는 여러분들만 얘를 보게 될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수능에서는 이 관계를 이용해서 한 5번쯤에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PA, PB, P 뭐 A는 얼마니 이렇게 묻는 거 있잖아. 그냥 3점짜리에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신을 준비하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얘는 그냥 요 정도 내용으로 끝이에요. 끝. 근데 내신을 준비하는 애들은 얘들이 참고지 판별로 문제가 나오면 되게 복잡해져요. 알겠죠?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사건, B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독립이야. 독립사건 관계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죠. A의 여사건과 B라는 사건 자체도 뭐야? 서로 독립이 되고요. A, B가 독립이면 한쪽이 여사건과도 독립입니다. 그 다음에 A와 B의 여사건을 해도 서로 뭐야? 독립관계가 돼요. 마찬가지로 A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서로 관계가 뭐야? 독립이 됩니다. 선생님 왜 그런가요? 아니 주사위와 동전을 생각하라니까. 주사위가 던져서 짝수가 나온다, 홀수가 나온다. 동전의 앞뒤랑 전혀 관련이 있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하면 A 여사건과 B도 독립이고요.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관계고요. 그 다음에 A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서로 독립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물을 거 아니야. 종속이 뭔데? 종속이 뭐야? 종속은 그냥 독립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알겠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종속 관계를 판단할 때는 뭐라고 판단을 하면 되냐면 PA교 B가 PA와 PB의 곱이 아니라면, 이게 같다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냥 AB는 뭐야? 종속인 거야. 이렇게 판별을 해요. 그러면 종속은 어떤 것을 의미하니? 아까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이야.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거, 갑과 을이 차례로 공을 뽑아요. 갑이 처음에 흰 공을 뽑았냐 검은 공을 뽑았냐에 따라서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면 후에 뽑는 을이 영향을 다 받겠죠. 그런 관계를 우리는 종속이라고 해요. 알겠죠? 근데 갑이 뽑고 다시 넣어서 리셋하고 을이 뽑으면 서로 영향을 안 주니까 그거는 독립,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독립과 종속은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흔히 말하는 독립이 아니다, 종속이다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배반 사건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하면 배반 사건은 그냥 무슨 관계? 종속 관계가 되는 거야. 알겠죠? 왜? PA랑 PB랑 곱하면 뭐야? 0이 되잖아. 맞잖아. PA, PB 각각의 확률이 있는데 둘의 교집합은 뭐야? 빵이잖아. 그럼 좌변 우변 같을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얘와 얘는 존재하는데 얘는 0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종속관계로서 우리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냥 이게 독립이냐 종속이냐는 아까 요렇게 요식과 요식으로만 판별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얘가 이렇게 관계를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 내신을 칠 때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3학년 내신 시작하는 학생들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정의를 잘 하세요.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얘들은 무조건 킬러성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죠. 좀 이따 풀 문제들이 다 이런 문제류의 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케이스를 좀 분류해야 되고 어렵게 출제되는 상황들.
조건부 확률에서 시험에 나온다 하면 그냥 조건부 확률 문제는 보통 3점짜리로 출제가 되고 독립시행의 확률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4점짜리로 출제가 됩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은 말 그대로 시행을 여러 번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 번. 즉 n번 시행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때요? 독립시행이라고 해서 독립이라는 말이 붙었잖아. 그 말은 각각의 시행하는 그 상황들은 다 무슨 관계? 독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진다. 주사위를 10번 던진다 하면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지고 세 번 다 어때요? 리셋하고 던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각 시행이 전부 다 관계가 뭐가 되는 상황? 독립이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을 우리가 얘는 무조건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라는 키워드로 문제를 풀려면 횟수, 개수, 명수, 번수 얘들에 대해서 출제됩니다. 획계, 명번. 알겠어요? 그럼 문장의 패턴 항상 일정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출제 문장이냐면 몇 번 중 몇 번, 몇 회 중 몇 회, 몇 개 중 몇 개, 몇 명 중 몇 명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제는 몇 회, 몇 개, 몇 명, 몇 번, 중, 몇 회, 몇 개, 몇 명, 몇 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몇 회 중 몇 회가 발생한다. 몇 개 중 몇 개 발생, 몇 명 중 몇 명 발생, 뭐 몇 번 중 몇 번 발생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알겠죠? 또 뭐 획계명 번 이렇게 하거든. 같은 말이 두 번 반복. 그런 거는 사실 뭐 초딩, 중딩, 뭐 고등학교 1, 2학년 애들 선행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고3들은 그냥 원리 원칙에 의해서 그냥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렇게 나와.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어떤 시행을 n번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행을 n번을 진행하는데 A 사건이 R번 발생할 확률 이렇게 묻겠죠. 자, 여기서 발생하는 A 사건에 대한 확률 PA가 어떤 P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시행이란 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1번 시행, 2번 시행, 3번 시행, 4번 시행 번호가 붙겠죠. 내가 첫 번째 시행하고 두 번째 시행하고 세 번째 시행하고 네 번째 시행하고 n번째 시행을 했어. 그러면 1번부터 n번까지 각각의 독립된 시행 안에서 A 사건이 R번 발생한다는 것은 n번 중에 그 발생하는 번째인 R번을 뭐 해야 돼? 뽑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NCR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돼요? 그 A 사건이 R번 발생했으니까 발생할 확률을 다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P가 몇 번, R번 이렇게 발생할 확률까지 곱하는 겁니다. 그럼 남은 N-R번은 뭐예요? P가 발생하지 않은 반대 상황이기 때문에 1-P에 N-R 제곱해서 우리는 이걸 PR 해서 독립시행의 확률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NCR에 PR 제곱에 1-P에 N-R 제곱. 문장 키워드가 패턴이 몇 회 중 몇 회, 몇 명 중 몇 명, 몇 개 중 몇 개, 몇 번 중 몇 번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고민할 필요 없이 푼다 그 말이야. 근데 약간 문제가 치사하게 출제가 되려고 마음먹으면 이게 이항계수의 성질과 한번 응용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1번부터 8번까지 출입문이 있어요. 알겠죠? 자, 우리가 출입문을 9번을 통과합니다. 알겠죠? 이때 어때? 이 출입문을 9번 통과할 때 뭐 예를 들어서 홀수번 또는 짝수번 통과할 확률은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짝수번을 홀수번 통과할 확률은 이런 식으로 묻겠죠.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짝수 번호를 통과할 경우의 수 확률은 뭐예요? 2분의 1이죠. 그렇죠? 1번부터 8번. 그럼 어떤 식으로 돼요? 9번 중에 한 번을 뭐야? 짝수 번호를 출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차피 짝수나 홀수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9제곱이 되겠죠. 1제곱에 9-8 1제곱 해도 뭐 어차피 다 곱하면 2분의 1은 9제곱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9C3에 얘는 2분의 1에 9제곱이 되고 또 뭐예요? 쭉 가서 9C3, 5, 7, 9C9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계산하시면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가 9C1부터 9C3부터 9C9까지 하고 얘가 2분의 1의 9제곱 이렇게 되는 상황 아니에요? 됐나요? 그럼 이거 이항계수 성질 9C1부터 9C9까지 합 얼마야? 2의 9제곱의 반띵. 그럼 2의 8제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의 9제곱분의 2의 8제곱해서 정답이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알겠어요? 독립시행의 확률이 이항계수 성질과 연계되는 상황 뭐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사실 별 문제가 없이 풀 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사실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론이죠. 그래서 문제들이 하나씩 조금 매운 문제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좀 할까 해요. 다음 주에 그래서 확률 분포하고요. 그 다음 주에 통계적 추정하면은 아마 진도는 얼추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설 연휴지만 상관없이 정상 수업 진행입니다. 알겠죠? 저도 집에는 가고 싶은데 엄마 보고 싶은데 엄마 네? 아 그래 끌게요. 너무 덥죠? 저도 사실 엄청 더웠어요. 지워도 되죠? 문풀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어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돼요? 고위험군, 저위험군. 그 다음에 어때요? 중위험군 있대요. 자 고위험군은 사람이 몇 명? 10% 0.1이야. 그 중에서 어떻게 돼요? 보험금을 청구할 확률 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위험군은 몇 명이에요? 70% 0.7이에요. 그래서 얘들의 보험금을 청구할 확률 0.2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위험군에 속하는 애들이 0.2야. 걔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확률이 0.05죠.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전체 확률, 전확률이 된 거야. 그래서 베이지 정리. 거기에서 속한 애가 고위험군에 속할 확률은 하면 얘가 요따 딱 올라가면 되죠. 맞죠?
푸는 방법은 웬만하면 있잖아. 소수점 떼고 계산하세요. 5 더하기 14 더하기 1 하면 되죠. 분의 뭐 하면 돼? 5 더하기 14 더하기 1분의 5 하면 되지 그냥. 됐어요? 이해되셨죠? 넘어가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자, 넘기시면 딴 거는 다 할만한데요. 1-2번만 보세요. 이 조심해야 돼. 헷갈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어떻게 되냐면 선거운동에 대한 지지율이 70% 30%였어요. 갑이 70%인데 갑이 부정 비리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갑을 지지하던 60%가 을을 투표해버렸대. 그래서 갑을 지지하던 0.7이라는 70% 애들 중에서 몇 퍼? 60%가 을을 투표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을이 득표한 상황은 뭐야? 을을 지지하던 애들 0.3, 30%에서 어때요? 그 안에서 투표한 애가 몇 프로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맞잖아. 그래서 이거 몰라. 그 X라 할게. 그래서 총 득표율이 뭐야? 57%하면 0.57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0.4이니까 얘가 0.15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쵸? X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문제는 뭐냐면 봐봐. 이게 학생을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을을 투표한 학생들을 선택했을 때 여기죠 여기. 그 중에서 을을 지지한 애가 얘잖아. X를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0.57분의 0.15 하면 되잖아. 19분의 5 하시면 되겠지. 우리가 누구야? 19 아니요? 19분의 5 되셨죠? 좀 웃어줘요. 안 그래도 뭐 선거하니까 되게 오늘의 기사가 되게 재미난 기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 한국사를 엄청 잘 가르치는 공무원 한국사 1타 전한길 아저씨가 그 선관위를 대놓고 저격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생각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굉장히 지저분한 집단이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일단 부정부패 비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부정인사가 한 해 1200건 정도가 나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만. 그 다음에 한번 북한의 소용으로 추정되는 선거관리위원회 그 선거에 대한 해킹이 한번 시도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국정원에서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감사를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거부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전한길 아저씨가 이제 조사를 많이 했나 봐. 이 아저씨가 괜히 내가 막 이렇게 선관위를 또 까면은 또 자기도 공격 대상 될 것 같으니까 조사를 엄청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목조목 이렇게 유튜브에서 설명합니다. 갑자기 또 이 뭐예요? 약간 흐름이 또 바뀌고 있어. 왔다리 갔다리. 실제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 중에 제일 큰 하나가 뭐냐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부정선거 의혹.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한길 씨가 얘기하는 게 대통령도 투표를 해서 당선된 사람이다. 근데 왜 선거관리위원회를 의심하겠냐? 뭐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데 일단 선관위가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래저래 폭풍이 좀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어때요? 2번은 낚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 조건은 보는 식이 아니에요. 이미 뭐야? 나에 대한 상황을 어디다가 그려줬어? 그림으로 그려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2번 문제를 푸실 때는 나를 보고 계산하는 사람은 바보야 바보. 알겠죠? 이미 나에 대한 상황은 그림으로 주어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선택된 두 점의 y좌표가 같을 때잖아.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푸는 애들이 두 점을 선택한다고 해서 전체 경우로 뭐라 해요? 15C 2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전항률 베이지 정리로 문제를 푼다면 맞아요. 15C 뭐 C2분의 뭐 15C2분의 뭐 C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봐봐. y좌표가 같을 때라고 하면 1열에서 몇 개? 7개죠. 7C2. 2열에서 몇 개 뽑으면 돼? 5C2. 3열에서 3C2 뽑은 것 중에서
y좌표가 2다 하면 뭐야? 2열을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OC 이거 계산하면 끝내는 거 아닙니까? 그쵸? 괜히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2-1번은 그냥 풀만하니까 니들 해보고 2-2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2번은 별표 3개 해놓고 평가원에서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자, 2-2번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숫자 1, 2, 3, 4, 5 뭐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자, 문제를 봐요. 어때요? 주머니에서 임의로 뭐야? 한 개씩 5번을 꺼낸대. 꺼낸 공 놓지 않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꺼내면 어때? 남는 공 없겠지?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n번째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를 an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n번째 꺼낸 공 이놈의 숫자가 뭐야? an 이렇게 된대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k라는 놈은 어때요? ak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요 상황을 만족하는 k의 최소가 뭐야? 그게 뭐다? 3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가관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또 괜찮은데 A1과 A2 더한 게 뭐다? A4와 A5의 합입니다. 이렇게까지도 조건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요. K 자리에 1을 넣어서 A1이 1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 최소값은 뭐가 돼버려요? 3이 안에 뭐가 돼버릴까? 1이 돼버리겠죠. K 자리에 2를 넣어서 A2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관계가 성립하면 최소값이 뭐야? 3이 나오는 게 아니라 2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말은 숫자 최소가 뭐야? 3이 되기 위해서는 A1은 뭐보다? 1보다 커야 될 거고, 또 하나 A2도 2보다 뭐야? 커야 되겠죠. 반대 상황. 근데 여기서 A3은 어떻게 돼야 돼? 3보다는 크거나 같아서 지금 최소 숫자 뭐 나왔어? 3 나왔지?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학생들이 A4와 A5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던데 최소니까 3이 성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4, 5도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미 여기서 가능한 숫자 뭐야? 3밖에 없더라도 그럼 최소 숫자가 얼마야? 3이잖아. 그러면 A4나 A5는 저 관계가 성립해도 그만, 안 성립해도 그만. 얘들은 프리한 상황이야. 프리. 알겠어요? 그러면 얘들은 따로 생각을 하고 얘들을 확정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분류를 할 때 잘 봐. A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복잡하지 않겠니? A2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좀 복잡하지. 그러면 기준을 줄 때는 항상 독특하네. 누구부터 기준을 잡으면 돼요? 작은 숫자부터 기준을 잡는 게 좋기 때문에 A3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A3이 뭐일 때? 1일 때. 두 번째 A3이 뭐일 때? 2일 때. 세 번째 A3은 3일 때. 해서 요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분류를 할 거예요. 자, 너네 우선순위를 A2를 두는 게 좋을까? A1을 두는 게 좋을까?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대상이 A2예요? A1이에요? A1이 더 A2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왜냐면 얘는 2, 3, 4, 5가 다 되잖아. 얘는 3, 4, 5밖에 안 되죠. 얘가 결정되면 얘는 얘 P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얘가 결정되면은 이 같은 얘는 얘한테 고려 대상이 아니잖아. 그럼 상황이 되게 복잡해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뭐야? 우선순위를 얘를 뭐야? 얘를 두고 얘를 그 다음 두는 거예요. 작은 개수만큼의 우선순위가 더 앞서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얘를 먼저 분류하고 그 다음에 얘를 먼저 분류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를 먼저 분류해 주시면 우리가 가기가 좀 더
낫다라는 거야. 알겠죠? 왜? 작은 숫자를 먼저 분류해 놓고 그 이상의 숫자 개수가 작은 애를 분류해 놓고 얘는 그냥 그 남은 경우에서 찾아가면 되니까.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A3이 1이라고 하면 어때요? A2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3, 4, 5지. 몇 가지야? 3가지야. 그럼 A1은 뭐야? A1은 2가 선택한 하나를 빼면 되지. 맞아요? 일단 1도 빼고 2가 선택한 하나도 빼면 몇 개 남아요? 3개 남잖아. 그럼 A1은 3개가 남아. 그럼 남은 2개 남죠. 2개는 A4와 A5가 지 마음대로 바꿔서 가면 되잖아. 몇 팩토리야? 2 팩토리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A3은 뭐예요? 2라 합시다. 그럼 A2는 뭐야? 3, 4, 5 3가지 될 수 있지. 그럼 2와 3이 됐다고 치자. 몇 개 남아? 4, 5. 그럼 A1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개? 2가지. 그럼 남은 2개 남지. 그럼 A4랑 A5가 어때요? 2 팩토리얼 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A3이 3이라 할게요. 그럼 A2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뭘까요? 4, 5 2가지지. 맞지? 근데 A1은 2도 될 수 있잖아. 2랑 4, 5 중에 하나. 그러니까 2가지가 될 거야. 맞죠? 그럼 남은 숫자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죠. 그러면 A4, A5는 2 팩토리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사건은 어떻게 돼요? 원래라면 여기 밑에 뭐 해야 돼요? 여기에 어떤 상황에 전체 경우수가 뭐가 곱해져야 될까? 원래라면. 원래라면 그냥 뭐 하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중에서 뭐야? 그냥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한 개씩 꺼낼 때잖아. 그럼 전체 경우는 원래는 뭐야? 5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했죠. 맞지? 전체 경우는 이거 합분의 그 안에서의 상황들을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데 봐봐. A1과 A2의 합이 A4와 A5의 합이랑 같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주목해야 되냐면 A3이라는 숫자에 주목을 하셔야 돼.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A1부터 A5까지의 합이 얼마예요? 그렇죠? 15가 된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이 성립하려면 얘를 제끼고 얘랑 얘랑 합이 어떻게 돼? 일정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A3이 1이라고 하면 A1, A2의 합과 A4, A5의 합이 얼마예요? 7이죠. 7. 그러면 A1과 A2의 합이 7이 되는 와중에 될 수 있는 케이스는 뭐예요? 둘 다 뭐야? 2보다 크고 1보다 크잖아. 그럼 뭐뭐 돼요? 일단 2, 5 돼야 안 돼. 2, 5. 아니 지금 얘가 1이었잖아요 여기가. 빼면 여기 15가 돼야 되잖아. 근데 요 둘의 합과 요 둘의 합이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7, 7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냥. 되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봐. A1은 1보다 커야 되고 A2는 2보다 커야 되고 A1, A2의 합은 얼마? 7이 되는 상황 있잖아. 하나, 2, 5.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3, 4. 또 있어요. 요거를 반대요. 그렇죠. 4, 3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남은 숫자 2개가 있지. 맞아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A4, A5는 아무데나 와도 되지. 프리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들을 만족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돼요? 3가지에다가 뭐 하는 거야?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6가지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A3이 2가 되면 둘의 합해서 짝수 돼야 되는데 돼야 안 돼? 안 되지. A3이 2면 둘의 합해서 13. 안 되지. 2분의 13인데. 여기서는 그 케이스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A3이 3이라 할게요. 3이면 어떻게 돼요? 합이 6 되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A1과 A2의 합이 얼마? 6이 되면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둘의 합이 6 되는 거는 뭐였어? 2, 4. 2, 4밖에 없잖아. 맞아요? 4, 2는요. 얘는 2보다 커야 돼. 안 돼.
알겠어요? 3, 3 이제 불가하죠. 그래서 얘는 케이스가 2, 4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숫자 2개, 4, 5가 뭐야?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여기는 2가지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전체 경우를 계산해 보자. 얼마요? 3, 3은 9, 2, 18. 3이 6, 2, 12. 2, 4, 2, 8. 싹 다 더하면 어때요? 38이 되겠죠? 그거 분의 얼마? 6, 2, 8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할 수 있죠. 19분의 4 이렇게. 되십니까? 됐죠? 나름의 이제 어려운 문항이었으니까 잘 체크하세요. 오케이?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을 확률로 계산할 수 있고 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2가지 방법 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확률로 계산할 때랑 조합으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두면 여러분 문제 풀기가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지운다잉. 아니 저쪽에서 점심때 짜장이 나왔는데 여기서 저녁에 짜장이 나와버리면 우리는 점심 짜장 먹고 똑같은 저녁을 여기서 또 짜장을 먹어야 되는 거야? 쌍짜장을 먹으라는 소리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개의 메뉴로 좀 다른 메뉴가 나오면 이해하는데 다 똑같아요. 완전히. 서해치관에서의 점심 메뉴가 여기 저녁 메뉴란 말이야. 네, 그래서 짜장이에요. 오늘 쌍짜장. 그래서 먹다 그냥 포기했어요. 오늘 사실. 근데 여기가 너무 짜던데, 짜고 달던데. 봅시다. 흰 공 5개와 검은 공 3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확률로 계산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확률로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곱셈 정리. 예로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곱셈 정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연속해서 잇따라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는 확률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연달아서 쭉 곱하면 된다 했죠, 제가. 맞아요? 그러면 봐봐. 지금 흰 공 5개와 검은 공 3개를 한 개씩 공을 꺼냈는데 검은 공 3개가 모두 나오면 멈춘대. 근데 5번 이상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세요 하면 5번 꺼낼 쓰고, 그러니까 5번째 검은 공 3개 될 수 있고, 6번째 될 수 있고, 7번째 될 수 있고, 8번째 될 수 있잖아, 이게. 맞지?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상황적으로 이제 케이스가 많아, 저거.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체 경우 수에서 뭘 빼는 거야? 전체 확률 1에서 뭘 빼면 돼요? 3번 만에 끝낼 수 있죠? 검 나오면 끝이잖아. 4번 만에 끝낼 수 있죠? 검, 흰 검, 흰 검. 맞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전체 1에서 3번 만에 검은 공 3개를 꺼낼 때랑 4번 만에 검은 공 3개를 꺼낼 때를 우리가 빼버릴 겁니다. 그러면 3번 만에 꺼내는 경우의 수는 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달아서 검은 공 나오면 돼. 얘는 뭐야? 꺼내고 다시 넣지 않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곱셈 정리. 우리는 첫 번째 뭐야? 총 8개 중에서 몇 개를? 검은 공 3개. 두 번째 뭐? 7건 중에서 검은 공 몇 개? 2개. 그다음 세 번째 뭐? 6개 중에서 검은 공 하나.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 얼마? 5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4번 만에 꺼내는 상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몰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은 확실히 뭐야? 검은색이 나와야 돼. 그것도 한 개 남는 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는 애는 5분의 무엇이 돼요? 1이 돼야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그 중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흰색이 뽑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흰색이 뽑히는 상황은 8분의 검은색이 뽑히는 8분의 3. 그 다음 뭐야? 7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뭐가
흰색이 한 번 뽑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흰색은 개수 몇 개예요? 5개니까 6분의 뭐가 곱해져야 돼? 5가 곱해져야 됩니다. 근데 흰색이 여기서 뽑힐 수 있고 여기서 뽑힐 수 있고 여기서도 뽑힐 수 있죠. 그래서 곱하기 뭐 해줘야 돼? 3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흰색에 뽑힐 수 있는 선번 3을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56분의 3이죠. 3. 됐나? 그럼 끝났네. 어떻게 풀어 얘는? 확률로 계산하는 방법은 1 빼기 56분의 1 56분의 3 그래서 56분의 52가 되겠죠. 4로 약분을 하게 되면 어때요? 14분의 13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70 하시면 정답은 65가 정답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조합에 대한 계산으로 할 겁니다. 자, 조합 계산을 하게 될 거고요. 얘는 뭐야? 그냥 조건부 확률로서 계산되겠죠. 오케이? 역시 마찬가지로 뭐야? 1에서 뺄 겁니다. 3번 만에 검정공을 뽑는 경우랑 4번 만에 검정공을 뽑는 경우로요. 자, 분명히 잘 기억해봐. 공을 있잖아. 순차적으로 뽑지. 그럼 당연히 뭐가 발생해? 순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근데 얘들아, 분모도 순서가 발생하죠. 분자도 뭐야? 순서가 발생하겠지? 4개를 뽑는 상황이잖아. 3개를 뽑는 상황이나. 그러면 분모에서 차례로 이렇게 뽑든 분자에서 차례로 뽑든 순서인 3팩토리아는 다 분자 분모 포함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잖아. 제 말 이해됐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원래라면 순차적으로 공을 뽑잖아. 8, 7, 6, 5 뭐 이렇게 뭐 3, 2, 1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게 8P3이고 얘는 3P3이잖아. 맞지? 그러면 8C3에서 3팩 곱하고 3C3에서 3팩 곱하잖아. 그러면 아래 위로 3팩 3팩토리얼이라는 이 순서는 어떻게 돼버려?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있어서 어차피 아래나 위나 순서적으로 사라지는 상황이라면 굳이 순서를 고려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냥 뽑고 끝이란 말이야.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3번이니까 전체 경우는 뭐예요? 일단 3번은 8개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 3개 뽑으면 되잖아. 그 중에서 뭐야? 검은 공 3개 연달아서 나오는 거 3개 뽑으면 되잖아. 33 계산해봐. 뭐 나와? 56분의 1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됐어요? 자, 그럼 4번 만에 뽑히는 경우를 봐요. 자, 이거 4번 만에 뽑힌 거 되게 조심해야 돼. 자, 어떤 상황이야? 이거 분류를 해야 돼요. 3번까지는 뭐야? 3번까지는 흰색이 하나, 검은 혹이 2개가 돼야 되고 마지막에 뭐가 뽑혀야 돼? 검은 공 하나 뽑히면 되지. 이해됐어요? 되셨나요? 그러면 일단 봐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분모는 뭐겠어? 8개 중에서 몇 개 뽑아? 4개를 뽑으면 되겠지 그냥.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입값까지 생각한 거야 그냥. 한 방에. 그럼 여기까지는 뭐야? 3개 중에서 흰색 하나, 검은 공 2개니까 흰색은 뭐야? 5개 중에서 하나. 맞지? 검은색은 뭐예요? 3개 중에서 2개. 그럼 남은 분자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마지막은 그냥 한 가지로 그냥 딱 검은색 하나 끝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계산을 해봐. 8, 7, 6, 5 4, 3, 2 그쵸? 분해 어떻게 돼요? 5, 3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사라지죠. 맞죠? 그럼 여기 사라져요. 됐어요? 맞잖아. 8, 7, 6, 5, 4, 3, 2 이런 식으로 해서 사라질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분명히 이렇게 봤을 때 선생님 계산을 해보니까 좀 이상한데요? 지금 보니까 선생님 요 계산을 하시면 8765 431에서 84를 우리가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니? 여기가 6이 3이 사라지고, 맞죠? 그럼 여기가 5가 이렇게 사라지고 뭔가 정리되는 상황이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뭔가 계산은 이런 식으로 되고 해보면 이거 뭐 나오니? 56분의 12가 나오지. 맞죠? 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는 뭘까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미 이 안에서 어떻게 돼요? 흰 공 하나, 검은 공 두 개 뽑으면서 발생하는 애들이 있겠죠, 사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실제로 어떻게 돼요? 5, 3, 15에서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 자, 근데 이 안에 이미 뭐야? 순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알겠죠? 84라는 거 안에서 이게 봐봐. 여기 안에서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모두가 뭐야? 다 다른 공으로 생각을 한 거지, 그냥. 그럼 얘도 다른 공으로 생각하고 얘도 다른 공으로 생각하는데요. 동시에 뽑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서를 고려해서 뽑은 상황이 아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이렇게 조합으로 풀었을 때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순차적으로 뽑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확률로 계산하라 합니다. 그래서 알겠죠? 자, 봐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84 했죠? 그 중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3시 3 검은색 몇 개? 3개 하고 이제 뭐야? 5시 1 하시면 되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하면 8, 7, 6, 5, 4, 3, 2, 1 해서 여기가 통통통 사라지지. 여기가 뭐 나와? 5 하나 남죠. 그러면 여기가 뭐 나와? 56분에 뭐 나와요? 4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얘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마지막에 흰 공이 뽑히는 경우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검검검 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를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이게 조합으로 계산하는 방법론이에요. 알겠죠? 봐봐, 이런 데서 우리가 오류가 발생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추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순차적으로 뽑는 상황에 대해서라면 확률적으로 그냥 계산해서 곱셈 정리로 끝내라고 해요, 제발. 왜? 이러면 실수할 일이 줄어드는데 저렇게 하다가는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조심해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지운다잉. 자, 넘어가셔서 뭐 3-1, 3-2번 여러분들이 이거 풀어보면 됩니다. 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3-2번 이거 좀 풀어봐요. 지금 여러분한테 풀었던 방식 확률로 계산할 거냐 조합으로 계산해 볼 거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지금 한번 정리해 보세요. 3-2번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 건지 지금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정도면 풀었을 겁니다. 자, 아까 전에 그 문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어렵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까 방금 전 조합에 대해 풀이. 먼저 3회까지 시행을 완성해 놓으세요. 마지막 4회는 어떻게 되죠? 5분의 1이 되는 거 아니야? 흰 공이 딱 나와야 되니까. 그럼 3회까지 뭐야? 8C3 하고 5C 3C 이렇게 해도 답이 어때요? 나옵니다. 알겠죠? 요거를 한 방에 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4개를 뽑는 것 중에 따로 생각하는 거 곱하기 4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아까 4를 안 곱해서 그래요. 오류가 되는 게. 알겠죠? 요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조합으로 풀어볼게요. 3-2번. 어떻게 하면 돼요? 1부터 7까지의 어때? 5번째 시행을 하면서 딱 멈춘대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면 돼요? 4번, 4번 시행까지 이렇게 째까지 시행을 완료한 다음에 마지막 5번째에서 딱 완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짝수인 공을 모두 꺼내면 끝이라 했잖아. 짝수 몇 개인데요? 3개잖아요. 그럼 4번째 짝수고 5번째 짝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어때요? 일단 4번째까지는 7개 중에서 4개를 뽑으면 돼. 거기서 어떻게 돼요? 홀수가 몇 개? 2개? 짝수가 몇 개? 2개 되면 되겠죠. 그러면 홀수가 2개, 짝수가 2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공은 3분의 남은 짝수 하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게 조합을 이용한 문제 풀이에요. 알겠죠? 그럼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5번째 뭐가 되는 상황이야? 7, 6, 5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어때요?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야? 3분의 1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맞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짝수가 몇 번? 2개 나와야겠죠? 홀수도 몇 번? 2개 나와야 됩니다. 홀수는 3, 2 이렇게 될 거고 짝수는 4, 3 이렇게 될 거야. 더 짝홀 이거 홀 얘는 짝 됐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서 4, 3, 2를 곱한다 했으니까 4, 3이 사라지면 3이죠. 맞죠? 여기도 뭐야? 4, 3, 2 하면 여기서 어떻게 돼? 7, 2, 14, 5, 70 뭐 이렇게 되네? 됐나요? 계산하면 똑같이 나오는 상황 되는 거 보이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계산하는데 봐봐. 일단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를 계산하면 7, 6, 5, 3, 2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35분의 얼마가 됩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6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자, 얘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4 사라지고 3 사라지고 6 땅땅땅 하니까 어때요? 쉣 35분의 1인데요? 선생님 왜 이럴까요? 짝수 2개, 홀수 2개가 안에서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가 곱해졌니? 안 곱해졌니? 안 곱해졌잖아. 4개 중에서 짝수 2개, 홀수 2개잖아. 얘는 순차적으로 공을 쭉 나열했어요. 곱한 것 뿐이고 짝수와 홀수가 서로 자리를 배열할 상황에 대해서 안 곱해졌잖아.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면 되겠죠. 짝수 자리와 홀수 자리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4팩에 뭐야? 2팩, 2팩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곱하기 뭐 돼? 6이 되는 거니까 똑같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야 돼. 이거 확률로 계산할 때는 짝수 자리 and 홀수 자리
선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게 이런 식으로 짝짝 뭐 홀홀 이렇게 돼 있다 치면 이렇게 선정된 자리에 어떻게 돼요? 짝수가 3, 2 이렇게 오고 홀수가 뭐야? 4, 3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 꼭 조심하셔야 돼. 알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조합으로 계산하는 방법, 이 경우의 확률로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으셔야 돼.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좀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좀 풀겠습니다. 알겠죠? 네. 저번에 숙제한 거 제가 나눠줄게요.